대략적으로 한 0.3mm 정도의 두께입니다. 우리 손톱 두께보다도 더 얇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얇지만 치아의 접착을 굉장히 단단하게 시키기 때문에 단단해집니다. 바로 이 에어네이트. 안녕하십니까, 강남세로치과 정재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술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작은 치아의 삭제 또는 삭제를 하지 않고도 치아를 아주 심미적으로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치료 방법인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특히 요즘 젊으신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이제는 40대 이상 분들, 50대, 60대 분들도 시술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범랑질이라고 하는 치아 껍질이 얇아지고 깨지기도 하고 변색도 되고, 또 치아 자체적인 색도 안에 들어있는 신경하고 혈관 조직을 치수라고 하는데, 그 치수 조직이 줄어들면서 상아질이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화의 과정으로 치아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니어 분들도 이제 교정도 하듯이 라미네이트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라미네이트 하면 보통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연예인분들, 그리고 모델분들, 인플루언서분들, 특히 화면에 많이 노출이 되시는 분들은 치아가 어쨌든 인상에서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아가 작은 분들도 크게 만들 수 있고, 또 삐뚤빼뚤한 분들도 빨리 가지런하게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얗고 이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많은 인플루언서분들, 연예인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안 하신 분들을 찾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요즘 화면에 보면 일반인 분들도 당연히 많이 하시죠. 이제 심미적으로 워낙 크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인들의 섬세한 터치가 필요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지만 그 안에서 색조도 만들어야 되고, 텍스처라고 하는 질감도 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상, 모양, 그리고 텍스처, 그리고 투명도, 이런 것들을 환자분에 맞게끔 개별화 작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런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얇은 조각이 치아에 접착이 되는 것이 라미네이트 치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얼만큼 얇게 만드냐면 0.3mm 정도 더 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0.3mm 정도의 두께입니다. 우리 손톱 두께보다도 더 얇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치아에 접착을 시키면 강도가 굉장히 세져요. 그래서 얇지만 치아의 접착을 굉장히 단단하게 시키기 때문에 단단해집니다. 전체적인 치아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아진 치아 또는 손상된 치아를 잘 이쁘게 만들려면 이 치아만 보고 만들게 되면 뭔가 얼굴과 안 어울리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얼굴의 모양을 가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계학적으로 보면 검사를 해봤더니 얼굴이 네모난 분들은 치아도 좀 네모났고, 얼굴이 긴 분들은 치아도 약간 긴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얼굴과 어울리게 이쁘게 만들어야 라미네이트 치료가 완성도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안면 스캔을 하면 우리가 디지털 작업을 할 때 이 치아에 얼굴 모양에 붙여서 만들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얼굴을 보면서 치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어울리게끔 모양도 만들고, 치아 색상도 참고해서 만들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치아의 텍스처까지도 이쁘게 재현을 할 수가 있죠. 통상적으로 보면 황금 비율도 마찬가지로 치아에 적용이 됩니다. 황금 비율 뭔지 아시죠? 1.6대 1 정도가 대략적으로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도 황금 비율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가운데에 있는 치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특절치, 그 옆에 있는 송곳니,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곡선으로 치아가 이렇게 분포되기 때문에 옆으로 가면 갈수록 앞에서 봤을 때는 황금 비율로 좁아지는 게 가장 심미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로 세울 비율, 그리고 앞니와 옆에 치아의 비율을 우리가 맞춰서 디자인을 이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얇기 때문에 치아에 붙였을 때 그 안에 있는 치아색이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치아색을 도자기가 들어가서 딱 접착이 되면 그 치아색이 자연스럽다면
굉장히 내 치아에 어울리는 색을 재현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 안에 있는 치아색이 어두운 경우도 있거든요. 막 금두가 있고 색상이 굉장히 변색이 많이 된 경우에는 그때는 도자기의 블록을 우리가 조금 더 불투명한 색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도도 우리가 이제 골라서 잘 제작을 하게 되죠. 60대, 70대, 80대 분들도 충분히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이가 있어도 더 멋지게, 더 심미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어르신분들도 이제 라미네이트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치과 재료의 대세죠. 지르코니아로 라미네이트를 만드는데, 예전에는 라미네이트가 접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를 잘 안 썼어요. 왜냐하면 지르코니아는 붙이기가 어렵거든요. 지르코니아 재료는 합착이라고 해서 마찰력으로 접착제가 붙어 있는 거지 화학적으로 붙는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지르코니아로 라미네이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꽤 됐어요. 이것도 이게 심미적으로 재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미네이트를 만들 때 불투명한 재료 말고 투명한 재료를 쓰면 쓸수록 원래 치아가 가지고 있는 치아 색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르코니아를 쓰게 되면 굉장히 하얗고 균일화된 굉장히 이쁜 치아 색과 모양을 우리가 조금 더 규격화된 퀄리티를 우리가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재료가 보이시나요? 이게 에어네이트입니다. 여기에 아주 얇은 에어네이트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쁘고 하얗죠. 이게 바로 지르코니아로 만든 에어네이트입니다. 지르코니아로 만들기 때문에 강도도 세고 접착도 기존의 이맥스보다 더 세게 붙일 수 있다. 강도 면에서나 심미적인 부분이 조금 더 이제는 이맥스보다 좋은 재료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네이트 치료는 치아를 다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접착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르코니아로 만드는 경우에는 치아가 변색이 많이 돼도 치아 삭제를 조금 해도 마스킹, 가리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또 치아 건강도 유지를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 치료 과정의 기간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제 에어네이트를 하게 되면 그날 치아를 살짝 다듬고, 그리고 저희가 스캔을 하고 제작에 들어갑니다. 지르코니아로 만들기 때문에 디지털로 디자인을 하고 바로 우리가 작업이 들어가면 아무리 빠르게 만들어도 한 6시간 정도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하면 저녁 때 빨리 만들면 낄 수 있는데, 보통은 뭐 내일이나 그 다음날, 뭐 거의 대부분은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고 이제 시간을 잡아드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맥스로 만드는 경우에는 당일 진료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작은 블록을 우리가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바로 블록을 깎아서 그날 붙이게 되기 때문에 이맥스는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지르코니아로 만드는 에어네이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 이제 보통의 일반적인 치료 이제 우리가 제작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관리하면 10에서 15년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약간 주의하실 점? 그런 게 있다면. 아무래도 앞쪽 면만 부착을 시켰기 때문에 그걸 붙이고 나서 떨어져라 하고 뭔가를 물고 계속 뜯는 거를 하면 언젠가는 더 빨리 떨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징어 같은 거를 물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행위를 자꾸 하시면 아무래도 잘 떨어질 수 있겠고요.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갈입니다. 낮에는 괜찮았다가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송곳니 에어네이트가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시는데, 그거는 밤중에 일을 세게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갈이는 거의 100%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만 모를 뿐. 근데 그 정도는 사람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심하게 일을 가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라미네이트가 파절되거나 떨어질 수 있어서, 그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보고 치아 마모가 된 정도라든지 그리고 턱관절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고려해서 이제 에어네이트 치료 끝나고 바로 이갈이 장치를 만드는 걸 추천드리는 경우도 그래서 가끔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라미네이트, 즉 심미적으로 치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꼭 본인 치아 상태에 맞는 진단이 선행되어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대도 우리가 봐야 되고 치아의 손상 정도도 봐야 되고 변색된 정도도 봐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임플란트 또는 전체 임플란트에 대해서 또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